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축구 승무패 58회차 분석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경기 일정까지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배당의 변동과 주요 선수의 부상 현황을 체크해보면서 분석해야 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분석은 초기에 부여된 배당과 지난 일정에서의 경기력을 토대로 한 내용 분석인 만큼 100% 신뢰하기보다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작한 영상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유로예선으로 발매된 승무패 58회차 7경기 분석, 어떤 경기들로 구성되었는지부터 나열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58회차 14경기를 우측에 나열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 다룰 경기는 금요일 새벽에 치러질 안도라와 코소보의 경기부터 토요일 새벽에 치러질 마지막 경기인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경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7번째 경기는 어제 영상에서 준비한 만큼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제 날짜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8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8번째 경기인 안도라와 코소보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I조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아직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닌 두 팀은 지난 3월 코소보의 홈에서 치러진 맞대결에서 1대1의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안도라는 4-4-2를 토대로 한 두줄 수비와 선수비 후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편이며 코소보는 이와는 상반되게 4-3-3의 포메이션을 주로 채택하며 전방에서 빠른 압박과 공세적인 운영을 채택하는 유형입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전술적인 기조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에는 선수단의 체급이 낮은 상황이며 어느 한쪽의 우위를 점하기란 쉽지 않은 경기라고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원정팀 코소보는 비교적 상위 전력들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위스와 루마니아와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뿐만 아닌 득점을 성공시켰던 경기들을 보면 상대팀이 조금은 공세적인 전술을 채택하는 팀들이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상대인 안도라는 이러한 공세적인 유형의 팀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고전을 예상되었고 안도라 역시 6경기를 치르는 동안 3골에 그친 만큼 득점력을 신뢰하기란 어렵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번 일정의 선택지는 낮은 체급의 두 팀의 경기이며 양팀 모두 득점에 대한 또렷한 루트가 없는 만큼 무승부 쪽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경기인 벨라루스와 루마니아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도 마찬가지로 그룹 I조에 위치해 있는데요. 벨라루스는 1승 1무 4패를 기록하면서 4위에 위치해 있고 원정팀 루마니아는 3승 3무를 기록하며 2위 자리 지키기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홈팀 벨라루스의 경우 조금은 공세적인 접근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팀인데요. 다만 이러한 라인을 높인 공세적인 접근이 역습에 특화된 팀에게는 꾸준히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이스라엘전의 2번의 패배와 승리를 기록했던 코소보와의 경기에서도 실점이 동반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원정팀 루마니아는 기본적인 팀의 전술 자체가 선수비의 후역습이 자리 잡고 있고 이미 한 차례 맞대결에서도 이러한 선수비 후역습을 활용해 승리를 거둔 바 있는 루마니아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일정은 양팀의 전술적인 성향이 맞물린다고 보았을 때 벨라루스의 공세를 루마니아가 어느 정도 막으며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린다는 구도를 예상해보면서 원정팀 루마니아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경기인 에스토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F조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은 4경기에서 1무와 3패를 기록했고 에스토니아는 5경기에서 1무와 4패를 기록하며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인데요. 두 팀 모두 득점 대비 실점이 현저하게 높다는 특징을 또렷하게 보이고 있고 6월에 치른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홈팀 에스토니아는 상위 전력에게는 꾸준하게 패배를 쌓아왔지만 비교적 대등한 전력이나 하위 전력에게는 어느 정도 선전을 보여왔습니다. 원정팀 아제르바이잔도 비교적 상위 전력에게 고전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만 지난해 네이션스리그에서는 비교적 상위 전력들을 모조리 잡아내며 5연승을 거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초기에 부여된 배당이 역배당을 부여받은 원정팀 쪽으로 하락하는 추이 또한 어쩌면 이번 경기는 원정팀의 승리 가능성도 고려하게 되었으며 양팀 모두 어느 정도 대등한 전력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전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원정팀이 지난해 상위권 전력들을 상대로 기세를 타며 승리를 쌓아온 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일정은 원정팀 아제르바이잔의 승리 쪽 접근과 무승부 쪽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경기인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어제 준비했던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의 맞대결만큼이나 빅매치라고 느껴지는 경기인데요. 두 팀은 그룹 B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는 5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가 확정시된 상황이며 네덜란드는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 중이며
3위인 그리스와 승점이 같은 만큼 어느 정도 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에 치러진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프랑스가 전반부터 3골을 몰아넣으며 조금은 싱거운 승리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날 네덜란드 상대의 중원에서의 짧고 간결한 패스웍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면서 연달아서 실점을 허용해버린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원정팀 프랑스는 유로에서 우승권 전력이라 꼽히는 만큼 전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일정에서 독일에게 2대1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날 핵심 전력인 음바페가 빠져 있었던 일정인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최전방의 그리즈만과 음바페가 충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전망이며, 이와 반대로 네덜란드는 최전방의 시몬스가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이 상반되는 두 팀의 모습이라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번 일정은 원정팀인 프랑스가 공격에서의 날카로움과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느껴지는 만큼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인 아일랜드와 그리스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B조 3위와 4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4위에, 그리스는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조 3위에 올라 있는데요. 다만 그리스는 현재 네덜란드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지만 네덜란드의 이번 상대가 프랑스이고,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잡아준다면 조 2위 자리까지 넘볼 수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번 대회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게 패배한 경기 이외에는 같은 조에 소속된 모든 팀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그리스인데요. 지난 아일랜드와의 맞대결에서도 2대1의 승리를 기록한 바 있는 그리스인데요. 홈팀 아일랜드는 현재까지는 하위 전력인 지브롤터를 상대로 한 승리 이외에는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일랜드 역시 브라이튼에 소속된 퍼거슨이라는 주포가 존재하고, 원정팀 그리스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원정팀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홈에서의 아일랜드가 2연패를 끊어낼 것이라 예상되면서 홈팀 아일랜드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경기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F조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 팀 모두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승점이 동률인 상황인데요. 다만 득실차에서 벨기에가 앞서고 있어 현재는 조 1위를 유지 중이지만 이번 경기에서의 결과가 사실상 조 1위를 확정짓는 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홈팀 오스트리아는 이번 상대인 벨기에와의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든 팀을 잡아내면서 전승을 기록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12골을 기록하며 4실점을 허용했는데요. 벨기에 역시 이번 대회에서 오스트리아와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를 제외하면 13골을 넣으며 1실점을 기록하며 페이스 자체가 좋은 상황인데요. 다만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벨기에는 현재 중원에서 데브라이너의 이탈로 인해 치명적인 약점이 생겨버렸는데요. 대표팀에서도 어느 정도 중원에서의 전개의 핵심으로 자리했던 데브라이너인 만큼 이번 원정에서 어느 정도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상대인 오스트리아 역시 주장인 알라바의 이탈과 주포인 그레고리치와 아르나우토비치의 부상으로 수비와 공격에서의 출혈이 생긴 상황이며, 결국에는 홈팀 오스트리아가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경기에 임하겠지만 핵심적인 수비와 공격에서의 이탈이 뼈아픈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비록 중원에서 데브라이너가 이탈했음에도 리그에서 좋은 폼을 유지 중인 루카쿠가 건재한 벨기에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J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홈팀 아이슬란드는 6경기 2승 4패를 기록하며 5위에, 원정팀 룩셈부르크는 6경기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조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엇보다 룩셈부르크는 이번 일정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2위인 슬로바키아가 포르투갈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 조 2위 자리까지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이번 경기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임은 분명했습니다. 지난 9월 룩셈부르크의 홈에서 치러진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룩셈부르크가 3대1의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무엇보다 3-3-2의 전술을 채택하며 아이슬란드의 두터운 수비벽을 잘 뚫어내며 3골을 기록하며 이변을 만들어낸 룩셈부르크입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여전히 4-4-2에 틀어막는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상황인데요. 지난 맞대결에서도 룩셈부르크의 두 줄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오히려 본인들이 주목이라 할 만한 두 줄 수비가 공략당해버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공격에서의 방점을 찍어줄 만한 자원의 부재로 인해 이번 대회에서도 최하위권 전력인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 다득점을 기록한 점 이외에는 여전히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원정팀이지만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명확한 룩셈부르크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면서 오늘의 승무패 58회차 경기 분석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